자,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 3월인데요. 문제번호 2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질 답사되는데 해놨어요. 맨 처음에 철원 한탄강 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둥 모양의 암석했어요. 기둥 모양 암석이면 이건 주상점이 얘기하는 거죠. 주상점이는 화성암 중에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화산이다 보니까 광물이 매우 작아, 즉 세립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주상절리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흑백이라서 그런데요, 검은색 현무암입니다. 즉 화산 중에서 현무암이에요. 즉 철원 이때는 용암 대지에서 유동성이 매우 큰 현무암질 용암이 중생대 때 터졌던 겁니다. 그리고 화산암 시절은 언제 거고요? 시절은 신생대예요. 하면 전북 진안의 마이산을 들었는데요. 이 마이산은 여감입니다. 중생대 여감이에요. 자갈, 모래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여감이라는 의미예요. 자갈 한자로 뭐 어떻게 씁니까? 하면 자갈력자를 써요. 자갈력. 그래서 여감이에요. 절벽에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파였죠. 이걸 타pon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니은은 타pon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갈 크기는 중요한 거에서 뭐 축구공까지 뭐 다양해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감은 중생대 겁니다. 그래서 대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서 해봤어요. 동그라미 기억은 해놨네요. 주상절기는 했어요. 예, 마그마의 냉각, 급격한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기억이 옳은 말이고요. 니은의 여감은 했습니다. 이 타포니가 숭숭 빠진 것은 당연히 풍화 작용을 받았습니다. 이 타포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햇빛, 산산을 타서 햇빛을 받아서 암석이 부풀다가 밤에 냉각되어서 다시 수출했습니다. 또 부풀다가 수출하다 보니까 암석 틈에 깨져요. 그럼 여기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서 여기가 녹아요. 자, 일단 녹이는 것까지는 기계적 풍화입니까? 화학적 풍화입니까? 녹이는 거면 화학적 풍화죠. 그리고 이놈이 이제 쑥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기계적 풍화예요. 그래서 타포니가 만들어진 것은 화학과 기계가 합쳐 만드는데요. 타포니 그 자체로는 아무도 빠져나간 뒷얘기니까 기계적 풍화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옳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세페이드 3회포와 상권 맨 마지막에 풍화 그리고 뭐 사태 요 단어 있는데 그래서 기계적 풍화의 맨 마지막에 요 타포니가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예, 풍화작용을 형성되는 건 맞겠고요. 예, 같은 질시대는 아니에요. 중생대와 신생대로 질시대는 달라요 하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25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의 탄생 시점 T0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시점 T1일 때 생명 가능지대를 봤어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별 주위에 생명 가능지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지대가 나오네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T0일 때는 이 정도가 생명 가능지대였습니다. 근데 T1 되니까 어때요? 생명 가능지대가 뒤쪽으로 후퇴됐어요. T1일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즉 점점점 별의 광도가 커졌거든 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별의 광도가 커지면서 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다 보니까 생명가능지대가 뒤쪽으로 물러섰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은 A, B, C 이랬습니다. 질문입니다. 별의 광도는 예, T1일 때보다 다시 T0일 때보다 T1일 때 시간 흘러감에 따라서 별의 광도가 더 커졌죠. T1 때 더 크다. 그럼 이게 올 거예요. A에 있는 별은 했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 생명가능지대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가능지대에서
벗어났네요. 그래서 B에 있는 행성보다 생명 가능성에 머물 수 있다,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그거는 아니죠. C에 있는 행성 표면 온도는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생명 가능성이 더 바깥에 있었으니까 물이 얼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액체 상태의 물로 녹았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어요 하겠습니다. C에 있는 행성 표면 온도는 T1 이후 감소할 거다? 절대로요. 됐습니까? 생명 가능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림 나는 태양계 어느 두 외행성을 해놨네요. 외행성 돌았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가라는 놈은 R을 가지고 돌고 있었습니다. 가 행성은 R을 가지고 돌고 있었네요. 아마 느낌상 뭐 토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반면 나는 어때요? 2R을 가지고 돌고 있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는 행성의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에서 본 고리의 모양이 바뀝니까 했어요. 예, 지금 보다시피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보이는 고리 모양이 달라지겠네요. 뭐 여러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올해 토성을 보면 토성의 고리가 우리 시선 방향에 나눠가지고 토성의 고리가 잘 안 보여요. 올해 토성을 보면 토성의 고리가 잘 안 보여요. 반대로 말하면 토성 전체 모습은 오히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올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행성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은 해놨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예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예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나가 천왕성인데요. 천왕성은 완전히 누워 돌죠. 그래서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은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은 천왕성 오히려 작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23.5도, 지구가 23.5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궤도면 수직에 대해서 23.5도거든. 근데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92도 이렇게 눌러져 있습니다. 결국에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은 한 2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왕성이 더 작아요. 그래서 가가 더 컸다, 나가 더 작았다가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공전 주기는 나가 가보다 길다. 당연히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지? 네. 공전 주기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전 주기 T는 R 루트 R 케플러 제3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공전 궤도 장반지름이 2배 차이 나면 공전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6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문제네요. 가나다는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요. 가는 화산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합성이네요. 그리고 다는 오로라를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공통에 대한 내용은 했습니다. 기권과의 상호작용입니까 했어요. 화산 터졌을 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여야 하면 직권과 기권과의 상호작용. 광합성 이산화탄소,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생물권에 넣는 거니까 기권과의 상호작용. 오로라,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 지구의 대기권과 부딪혀서 나타나는 거니까 기권과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죠. 두 번째, 탄소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탄소 이동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오로라는 탄소 이동이 있을까요? 없죠. 디귿,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 진입하는데 오로라가 지구 내부에 진입합니까? 광합성이 지구 내부에 진입합니까? 아니죠. 이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화산이 지구 내부에 지고 일어났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번 간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나는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을 얘기했어요. 가, 소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소행성들은 모양이 불규칙하네요. 즉, 충분한 중력에 의해서 자주중력에서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들을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충분히 중력에 의해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공정 궤도면에 그 공정 궤도에 대해서 지배적인 질량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외소 행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소 행성이 여왕성이겠죠. 나와봤습니다. 예, 혜성이네요. 이 혜성은 장주기 혜성과 단주기 혜성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갔다 오는 그런 놈들과 한 번 온 뒤에 다시 안 오는. 그래서 이 혜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면 단주기 혜성은 카이브 벨트에서, 장주기 혜성은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가는 태양계 형성 초기의 연구에 유용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처럼 산소가 있다면 산화반을 통해서 과거의 성분과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산소라든지 그런 어떤 기체하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진 않았잖아요. 즉 초기 원시 지구가 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그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나는 태양에 근접할 때마다 질량이 증가합니까? 했어요. 오히려 혜성은 태양에 의해서 부서지죠.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니까 이런 답이 될 수 없죠. 공정궤도 20류인데 혜성이 굉장히 큰 20류를 가지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 아니요, 나가 더 큽니다. 혜성 20류이 훨씬 더 큽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그림 하나는 태풍 그리고 토네이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환의 규모를 볼 때 미규모, 중간 규모, 중간 규모, 지구 규모를 볼 때 그래서 거리하고 시간 규모를 보면 중간 규모는 보통 일일, 하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km 내외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 규모는 보통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중간 규모는 뭐 수백 킬로미터 정도 수준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지구 규모는 당연히 1년 주기가 되는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구 규모다 보니까 못해도 수만 킬로미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토네이도는 미규모입니다. 훨씬 시간이 짧죠. 여러분 토네이도가 하루 이틀 동안 도는 그런 토네이도 봤습니까? 아니요. 반면 태풍은 중간 규모가 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을 했어요. 아무래도 토네이도가 훨씬 더 나아죠.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의 비율, 수평에 대한 수직 규모의 비율. 태풍은요,
진짜 수거 태풍 하면 1000km 넘는 그런 규모를 가집니다. 근데 높이는 기대봤자 대륙의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네이도 쪽이 훨씬 더 크죠. 토네이도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수평에 대한 수익. 그래서 지구 규모로 가면 수평은 예를 들어서 수평은 적도에서 극까지 10,000km입니다. 적도에서 극까지 10,000km입니다. 근데 대륙권의 높이를 해봤자 기껏 12km의 평균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가 더 크다 했던 게 틀렸죠. 토네이도 쪽이 더 큽니다. 가에서 바람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하다. 태풍은 진행 방향을 볼 때 오른쪽을 위험 반응이라는 뜻을 쓰죠. 더 풍속이 강합니다. 태풍 진행 방향 왼쪽을 보면 안전 반응, 강한 반응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게 된다면 일본이 위험 반응 쪽에 우리나라는 안전 반응 쪽에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19번이네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기 월식의 진행 과정을 지구 본그림자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마무리 상태입니다. 태양이 됐고 여기 지구 그림자에 대해서 달이 이렇게 쓱 지나갈 때 얘기해요. 달이 문원, 문투, 문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걸 지구 본그림자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는 반그림자로 할게요.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쟤 좀 깨워라. 뭐하냐 씨. 달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면 이거 우리 음영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얘는 월식이 아니에요. 달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부분 월식입니다. 본 그림자에 들어있을 때, 본 그림자에 일부 걸렸을 때, 본 그림자에 완전 들어가면 이제 이걸 계기 월식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T1, T2, T3 가거든요. 그래서 달의 왼쪽부터 가는 게 월식이에요. C가 이제 시작되는 타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달의 이동 순서는 C, B, A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B일 때 태양의 저기는 달의 저기보다 더 크니까 했어요. 자, 저 위를 보는데요. 이날 8월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10월이군요. 0시, 6시, 12시, 18시. 태양은 9월 말에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초니까 이미 태양은 12시를 넘어간 겁니다. 이해해서? 태양은 그래서 12시부터 18시를 걸쳐서 0시까지 마이너스 조기에 가 있어요. 이해됐나? 그렇다면 보름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요. 보름달은 월식은 망이다 보니까 달은 한 시점 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달은 그래서 플러스 조기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내가 적경을 할 때 0시 출근점을 기준으로 출근점이죠. 적경이 증가하는 게 원래 반시간이 이렇게 증가돼야 마땅해요. 청구의 적도에 따라서 적경이 증가돼야 마땅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0시 그 다음에 6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도 따라 가달라고 했습니다. 왜 황도 따라 가달라고 했습니까? 태양이 당연히 황도 따라 움직이겠고 달도 황도랑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행성들도 황도면 근처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행성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적경을 안다는 뜻은 적 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만약 오늘이 하진날이라 합시다. 만약 오늘이 하진날이 하자. 하진날이면 태양이 6시 방에 태양이 있겠죠. 이래서 그럼 보름달은 태양보다 저기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보름달은 여기가 달이 있겠죠. 달은 18시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는 달은 저기가 낮아요. 남중국어가 낮아요 하는 거라고요. 다시 태양을 0시에 박아놓을게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春분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요.春분날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이쪽에 있고 비너스 금성이 도네요. 동방 최대가 있는 금성과 서방 최대가 있는 금성 누가 저기가 더 높습니까? 동방 최대가 있는 놈이 높죠. 네. 이쪽 라인은 플러스 쪽이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래서 동방 최대각에 있는 금성이 서방 최대에 있는 금성보다 충분할 기준으로 여기가 저기가 높고 남중보다 높다가 나오는 거라고요. 적경을 하면 저기가 나오게 됩니다.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행성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달의 적경은 B일 때, B일 때 태양의 적인 달의 적이보다 더 크다? 아니요. B의 달은 플러스 쪽에 있었고 태양은 마이너스 쪽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의 적경은 C보다 A일 때 더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성들은 적경 저기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태양과 달은 항상 적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CBA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됩니다. 여기서 다른 적경이 항상 증가되기만 합니다. 반면 행성들은 가끔 역행할 때가 있다 했죠. 즉 이런 내압을 지날 때나 외행성 같은 경우에 축을 지날 때가 여기서 자 정리해 보십시오.